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다뤄볼런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언더볼팅입니다. 네, 언더볼팅. 물론 이제 새로운 주제는 아니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2023년 1월이었나? 네, 벌써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지포스 RTX 40 시리즈가 이제 최초로 출시되면서 제가 이제 뭐 4070이라든지 4070 Ti 위주로 언더볼팅 가이드라든지 혹은 사용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또 너무 무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기야말로 또 언더볼팅이 제격이 아닌가, 적격이 아닌가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4070 슈퍼와 함께 언더볼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픽 카드로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픽 카드를 다룰 때 사실 가장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라이브 같은 거 진행할 때 뭐 그래픽 카드에 미친 남자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제 컴퓨터에 입문하게 된 것도 그래픽 카드가 너무 좋아서 막 2D 시절에도 막 그래픽 카드를 질렀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시러스 로직이라든지 뭐 책랩의 뭐 ET4000, ET6000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몬스터 3D, 뭐 부두 3, 부두 2, 부두 벤시 뭐 이런 것들 시작하면서 이제 지포스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그래픽 카드는 어떤 게임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부품이다 보니까 늘 컴퓨터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부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단순히 이제 언더볼팅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언더볼팅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볼게요. 자, 일단 제품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갤럭시의 갤럭스 제품입니다. 갤럭스. 네, 이제 갤럭스의 RTX 4070 슈퍼고 정식 모델명은 4070 슈퍼 원클릭 OC 2X V2라고 해요. 이제 모델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좀 베이직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이제 화려하거나 어떤 뭐 특수한 기능이 있거나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비래퍼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모델이다. 잠시 뒤에 그거는 제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패키지는 굉장히 베이직하게 구성되어 있고 늘 우리가 갤럭시 제품에서 보던 정체모를 후드 뒤집어 쓴 남자, 이 남자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편을 보시면 뒤편도 그냥 뭐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박스가 살짝 펄이 들어간 건지 반짝반짝한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어떤 지포스 브랜드로서의 가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얼티밋 게임 체인저라든지 그다음에 뭐 RTX 온, 뭐 다중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건 뭐야? 윈도우 퍼포먼스 언리시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 카드라면 공통적인 요소겠죠. 자, 패키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본적인 제품들은 액세서리가 많지는 않죠. 네, 박스도 이렇게 지포스 RTX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격 방지 스펀지 하나 있고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 뭘까? 이거 보시면 그냥 물리적인 그래픽 카드 연결을 위한 가이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고 8핀 2개의 보조전원 단자, 변환 젠더가 있습니다. 네, 8핀 2개 입력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좀 구형 파워를 쓰시더라도 이 변환 케이블을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고요. 자, 본체를 한번 볼게요. 그래픽 카드 본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일단 블랙에다가 92mm 듀얼 쿨링팬 구조고요. 뭐 쿨링팬 가운데 갤럭시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가 굉장히 좀 각진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기 흐름이라든지 흡기 효율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디자인 요소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측면을 보게 되면 지포스 RTX가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전혀 LED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LED가 점등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전원 단자는 12V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연결해서 8핀 2개로도 8핀 2개로도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백플레이트도 굉장히 단순해요. 지포스 RTX 로고 있고 뭐 별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 그런 것들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기판, PCB 기판이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연장을 해서 이 히트싱크의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잘 배출되도록 어떤 스크린 쿨링 구조의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CI 골드 핑거라든지 출력 포트 이런 거에는 이제 보호 캡들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 이제 출력 포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DP가 3개가 있고 HDMI 1개가 있는데, HDMI는 당연히 2.1 버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K 120Hz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연결로 가능하고, DP는 1.4입니다. 현재 라데온 7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 DP 버전이 2.1이기 때문에 확실히 DP 포트에서는 어떤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조합에서 엔비디아 인터페이스가 이제 구형인 건 맞죠. 하지만 곧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24년 말이 될 수도 있고 2025년 초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알 수가 없죠. 지포스 50 시리즈가 나오면 이런 DP 인터페이스 버전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이 물리적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제가 이제 측면에 지포스 RTX 로고가 점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LED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외형적으로 봤던 거는 사실상 이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손이 한 뼘이 20cm인데 한 뼘을 가도 30cm와는 거리가 뭐 한 24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심플한 그래픽 카드 구성이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컴퓨텍스에서도 엔비디아 부스를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새 그 SFF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높잖아요. 수요와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지포스 파트너사들과 협업해서 SFF 플랫폼을 호환할 수 있는, 플랫폼과 호환할 수 있는 어떤 SFF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픽카드 길이는 30cm 정도 미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께는 뭐 2.5슬롯 미만,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 갤럭시의 이 제품도 SFF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본체에 장착을 해서 충분히 잘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외형을 살펴봤으니까 내부도 한번 봐야겠죠.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해서 제가 이제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분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제 나사를 한 10개 정도만 풀어줘도 분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일단 히트싱크. 네, 이제 히트싱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GPU랑 맞닿는 베이스 부란 말이죠. 이 베이스 부가 있고, 기역자 형태로,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메모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용 서멀 패드.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전원부용 서멀 패드가 있는데, 이 얇은 거는 모스펫과 접촉되는 부분이고, 좀 더 두꺼운 거는 전원부의 초크와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새 그래픽 카드는 원래 이제 초크 부분 같은 경우는 서멀 패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하는데, 요새 그래픽 카드는 이 초크에도 이렇게 서멀 패드를 다 장착해 주는 것이 좋은 점 같고, 히트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리 히트 파이프 4개가 이렇게 관통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슬롯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히트 싱크가 그렇게 막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적층형 히트 싱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B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B는 백플레이트 길이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전원부가 있고, 가운데 GPU, 그 다음에 그 둘레를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4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GDDR6X 메모리 32비트짜리가 6개가 박혀있기 때문에 192비트 채널로 작동을 해서 21GBps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전원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제 페이지가 하나씩 있는데 총 10페이지, 10페이지 규모가 되겠습니다. 4070 슈퍼의 TGP는 이제 220W 정도 되는데, 일단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 레벨이 220W에서도 조금 더 높은 전력 제한 레벨로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갤럭시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형 모델이라서 그냥 220W에서 더 높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우리는 언더볼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자, 일단 내부 모습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기본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갤럭시 4070 슈퍼 장착해서 이제 컴퓨터 부팅을 완료했는데, 가장 먼저 GPU-Z를 실행해서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GPU-Z를 실행하면 기본적인 스펙이 쫙 나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인 유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상단에 RTX 4070 슈퍼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뭐 이제 ROP가 몇 개인지 TMU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비래퍼가 나와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부스트 클록이 지금 2475MHz인데 레퍼런스 스펙과 동일합니다. 메모리 클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자 추가 오버클록이라든지 언더볼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GPU-Z 상단에 보면 어드밴스드 탭이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제너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엔비디아 바이오스로 옮겨주시면 그래픽카드 바이오스에 입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워 리미트, 미니멈은 100W, 디폴트는 220W, 맥시멈은 220W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기본적인 전력 레벨은 이제 220W TGP를 가지고 있고 최대치도 220W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추가로 전력 제한 레벨을 상향시킬 수 없어. 그냥 기본으로 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언더볼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언더볼팅 시작하기 전에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3D 마크 포트 로열을 실행할 건데, 3D 마크 실행해 주시면 이 포트 로열이 있습니다. 왜 포트 로열이냐? 이거는 뭐 각자 노하우가 다 다르긴 한데 제 경우에는 이 한계값, 그 에러 검출률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니까 포트 로열이 상당히 우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 로열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보통 포트 로열이 구동되는 최대 클럭에서 마이너스 30MHz 정도 적용하면은 그게 이제 실제 적용 클럭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사양 게임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포트를 띄우는데 일단은 GPU-Z로도 다양한 정보를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GPU-Z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 탭을 열어놓고 가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포트 로열 점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플로드시 특성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하려면 이 포트 로열의 커스텀 런으로 들어가셔서 윈도우 모드를 풀 스크린이 아니라 윈도우드, 즉 창 모드로 실행하시고 이네이블 루핑, 루핑을 켜주시면은 얘가 창에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눌러주시면 포트 로열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제품 대부분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펙상 부스트 클럭이 2475MHz면은 실제로 풀로드를 걸어도 해당 부스트 클럭 이상으로 클럭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한 2.7기가까지는 이상 없이 부스트 클럭이 터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같은 모델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뽑기 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뽑기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뽑기가 잘 터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모델이면 그렇게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커스텀 런을 실행했는데 생각보다 실행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GPU-Z를 띄워놓은 이유도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는데 뭐 GPU 온도도 있고 핫스팟 온도도 있고 메모리 온도도 있고 GPU 로드 그리고 전압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함께 띄워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D 마크 포트 로열 로딩이 시작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러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4K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좀 더 편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트 로열의 렌더링 해상도가 QHD이기 때문에 이 창 모드로 실행해도 전체가 이렇게 꽉 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4K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이 정도만 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렌더링이 시작됐는데 바로 GPU 온도라든지 메모리 온도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220W, 즉 한계 전력 레벨까지 지금 치솟고 있고요. GPU 온도는 약 70도, 그 다음에 메모리 온도도 약 70도 정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부스트 클럭이 한 2700MHz 정도 나오고 펜 RPM은 2000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2슬롯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쿨링 팬도 그렇게 뭐 대형 쿨러 이런 게 장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쿨링 성능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 보니까 데시벨 수치가 이제 50데시벨까지는 아닌데 40데시벨 후반 이렇게 나와서 조용한 모델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볼팅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전압도 1.3V에서 1.05V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언더볼팅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전압을 내리겠다 이렇게 목표 전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0.925V 0.925V가 최하 전압이었어요. 풀로드 최하 전압. 그래서 0.925V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클럭이 몇이냐 이걸 알아볼 텐데 일단은 제가 그 과정을 모두 영상에서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85MHz 즉 0.925V에서 구동 가능한 최대 클럭이 2685MHz였기 때문에 포트로열 한 30분 구동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때는 2655MHz 정도, 마이너스 30MHz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마이너스 30이냐? 보통 지포스 RTX 4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클럭 단위가 조절할 수 있는 단위가 뭐 1MHz, 2MHz 이렇게 1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단위가 15MHz 단위고 그래서 저희가 안정성을 위해서 2스텝, 두 단계 스텝을 낮춰서 즉 15에 두 단계 하면 30MHz잖아요. 그래서 30MHz를 낮춰준다. 제가 이제 언더볼팅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애프터 버너를 띄웁니다. 애프터 버너를 띄우고 애프터 버너를 띄운 상태에서 이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사용자마다 취향이나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제 방식이 저는 가장 편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코어 클럭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가장 이렇게 가장 왼쪽까지 낮춰줍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502MHz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적용 버튼,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클럭이 낮아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커브를 조절해야 돼. 이 커브라는 게 뭐냐면 전압과 클럭, 즉 전압과 클럭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편집기를 호출할 수 있는 명령어가 컨트롤 F입니다. 이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브 에디터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최하 전압이 0.925V라고 했잖아요. 즉 0.925V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클럭이 2685MHz였다. 그런데 안정성을 위해서 2655MHz를 적용할 거다. 이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여기 보시면 그래프의 X축에 900, 925, 950, 975, 10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압이고 925MHz에서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이 네모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왼쪽 Y축에 해당 지점이 클럭이 몇인지 나와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조절하지 않았을 때 193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좌클릭을 한 채로 위로 올려줍니다. 몇 가지? 2655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클럭이죠. 그래서 이걸 쭉 올려주면 왼쪽에 하얀색 상자도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마우스 커서로 굉장히 세밀한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인접한 클럭까지 갔으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화살표 키로 2655가 됐으면 엔터를 한번 눌러 주시고 이 상태에서 애프터버너의 적용 버튼을 딱 눌러 주시면 이 커브 에디터의 그래프가 정렬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0.925V에서 2655MHz로 쭉 사용하겠다. 전압 더 이상 높이지 마. 925가 최대 클럭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전압을 높일 필요 없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눌러주시고 바로 포트로열 상태를 보시면 보이시죠? GPU 부스트 클럭이 2655MHz로 낮아졌고 그리고 소비 전력도 200W 언더입니다. 지금 170W를 살짝 넘기도 하지만 구간에 따라서는 뭐 160에서 170W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 GPU 온도도 60도 초반대로 많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실내 온도가 살짝 더워가지고 제 기대만큼 드라마틱한 온도 저하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에어컨을 트는 환경이라면은 뭐 50도대 온도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언더볼팅 하면서 전압과 클럭을 만져주는 것이 이제 기본이지만 추가로 저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메모리 오버클럭이 왜 좋냐면 메모리 오버가 GPU 클럭만큼 성능 향상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메모리 오버는 소비 전력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이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클럭을 플러스 1800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00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메모리 클럭도 12300MHz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유효 클럭, 그러니까 유효 스피드 상으로는 24.5
24.6 네, 24.6기가 bps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오버를 해도 소비 전력에는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압과 부스트 클럭은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메모리 오버클럭을 통해서 조금 다운될 수 있는 성능을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언더볼팅 세팅이 모두 끝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하나 좋은 툴을 알아냈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멤테스트 벌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멤테스트 벌칸. 이 프로그램은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멤테스트 벌칸이라고 치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멤테스트 벌칸을 실행시키면 여기서 이제 현재 사용자의 PC에 그래픽 어댑터가 어떤 게 지금 추가되어 있는지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RTX 4070 슈퍼니까 1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메모리 부하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현재 대역폭과 관련된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상 5회 반복 정도만 통과를 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클럭 한 개다. 저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집에서 다양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거는 충분히 안정적이야 생각했던 메모리 클럭도 지금 멤테스트 벌칸을 돌려주면 에러를 뿜어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은 멤테스트 벌칸이 그만큼 메모리 클럭과 관련된 오류 검출률이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복잡하게 게임이라든지 3D 마케팅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테스트하면서 메모리 안정성을 점검하기에는 뭔가 사실 애매하고 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뭔가 구름 속 안개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멤테스트 벌칸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무조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에러를 뿜을 수 있는데 뭐 그때는 클럭을 살짝 낮춰주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멤테스트 벌칸이 정말 검출률이 좋았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언더볼팅 세팅을 마쳤잖아요. 0.925V에서 부스트 클럭은 2655, 그다음 메모리 오버클럭은 1800을 줬는데 그렇다면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퍼스트 디센던트, 네, 최신 게임 그리고 인기 게임이죠. 이 퍼스트 디센던트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온도, 소비 전력 그런 것들을 게임을 실행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퍼스트 디센던트를 실행했는데요. 일단은 언더볼팅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입니다. 옵션은 QHD. 여기 보시면 QHD 해상도의 그래픽은 엔비디아 DLSS 품질보드, 그 다음에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켜놨습니다. 프레임 생성. 자, 그래서 이때 성능이 그래도 이제 100프레임 이상은 나오죠. 충분히 뭐 150프레임까지도 나오는데 이때 소비 전력 기본 상태에서 소비 전력이 220W까지 찍진 않습니다. 다행히 220W 찍진 않는데 GPU 온도가 68도, 이제 거의 뭐 70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70도가 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은 180W, 펜 RPM은 뭐 1800rpm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이 16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180W가 넘는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0.925V에 2655MHz, 그다음 메모리 클럭 1800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시간으로 Alt 탭으로 빠져나와서 애프터버너를 실행해서 아까 설정한 값을 바로 적용해 주고 퍼스트 디센던트로 돌아오면 바로 소비 전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클럭이 아까는 이제 2655로 제가 설정해 뒀는데 2670으로 15MHz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언더볼팅을 할 때는 부하 프로그램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 기준에서는 우리가 2655로 했지만 그것보다 부하가 살짝 낮거나 혹은 다른 차이가 있는 경우에 15MHz 단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는 마이너스 30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이 거의 50W 이상 50W 이상 낮아졌죠. 아까는 이제 180W를 넘었으니까 50W 이상 낮아지다 보니까 GPU 온도도 60도 언더로 50도대 후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도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 몬스터가 갑자기 와가지고 때리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전에 163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분명 이제 언더볼팅을 하기 전에는 165프레임이었는데 163프레임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성능이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는 최고의 성능을 누릴 거야,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성능이 뭐 별 차이 없으니까 최고의 효율을 누리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온도도 너무 높고 습하고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막 비도 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때 이렇게 소비 전력까지 높아버리면 이 방 안의 열기가 그만큼 발열 상태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에어컨도 더 세게 돌아야 되고, 그럼 에어컨의 소비 전력도 올라가고,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 전력 자체를 줄여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하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GPU 온도가 60도를 찍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소비 전력도 120W에서 130W 사이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능도 그렇고 뭐 150프레임 이상 나와주고 있고, 그래도 조금 온도가 올랐네, 59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이밍이 가능한 게 바로 언더볼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코어 클럭하고 전압은 이제 포트 로열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 메모리 오버클럭은 이제 멤 테스트 벌칸 이런 걸로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래픽 카드가 RTX 4070 슈퍼가 아니더라도 뭐 4080 슈퍼 혹은 뭐 4060, 4090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래픽 카드 쓰시든지 간에 전반적인 언더볼팅을 하는 노하우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짬이 나면은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셔서 여러분들한테 취향인 값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0.925V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0.95V로도 확인해봤는데, 그랬더니 돌아갈 수 있는, 즉 안정적으로 로드가 이루어지면서 최대 클럭이 2760이더라고요. 그래서 2700을 넘기고 싶으면은 0.95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QM 벤츠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